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주말 잘들 보내셨나요? 주말 동안 날씨가 많이 풀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기억하실진 모르겠지만 사실 이달 초만 하더라도 각종 비관론이 끊이질 않았었죠. 9월 달에는 증시가 이 전통적으로 계절적인 약세 요인 때문에 빠질 것이다. 약세장에 대한 경고음도 상당히 컸었는데요. 그런데 한 달을 또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 또 전혀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증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날씨도 많이 풀린 만큼 선선한 가을 바람과 함께 증시가 계속 상승 탄력을 받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럼 먼저 지난주 마감 상황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지난주 미국 증시는 금리나 훈풍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FOMC 당일에는 시장이 긴가민가한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FOMC가 끝나고 나서 긍정적인 투자 심리, 센티먼트가 확산되면서 3대 지수도 이렇게 이틀 연속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다우지수는 0.37% 오르면서 46,000 중반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요. S&P 500은 6,664를 돌파했고 나스닥 지수도 0.7% 상대적으로 강하게 뛰어줬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채권과 외환 시장의 흐름도 같이 확인해 볼까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지금 강세를 이어가면서 3거래일째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재정 악화 리스크가 심상치 않은 상태죠. 영국의 재정 적대를 둘러싼 경고음이 커지는 과정에서 유럽 채권 시장에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해당 소식 때문에 미국의 국채금리도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비슷한 이유로 국채금리와 함께 동반 상승했는데요.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이 조금 과했다라는 평가와 함께 영국의 파운드화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3거래일째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현재 97 중반까지 올라섰고요. 여객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1,400원 바로 밑에서 거래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증시 일정표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FOMC가 끝난 만큼 블랙아웃 기간에서 돌아온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많이 예정돼 있는데요. 우선 월요일에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함께 8월 시카고 전미 경제 활동 지수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화요일이 상당히 중요할 듯한데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와 고용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FOMC의 후속 평가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는 반도체 풍향기로 불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한편 주 후반부터는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선 목요일에는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되는데 앞서 지난달에 발표됐던 잠정치가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함을 시사한 바 있었죠. 이번에 발표되는 확정치까지 과연 개선된 모습을 보일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끝으로 금요일에는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 지표, PCE 가격 지수가 발표되는데 지난 FOMC 회의 결과를 보면 파월도 그렇고 연준 위원들도 그렇고 관심사가 지금 물가에서 고용 쪽으로 이동한 모습이죠. 따라서 이번에 발표되는 PCE 가격 지수가 평소보다는 주목을 덜 받을 수 있겠는데 그래도 PCE가 예상보다 너무 뜨겁게 나오면 연준의 금리나 속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이번 주는 파월 의장의 연설, 마이크론의 실적, 그리고 GDP와 PCE 같은 경제 지표들을 주시하면서 한 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핵심 일정들까지 체크해봤고요. 지난주 애플이 오랜만에 3% 넘게 뛰면서 환하게 초록불을 켰는데 어떤 이슈들 때문인지 자세한 이야기는 김현수 아나운서와 만나보시죠. 네, 지난 거래일 마감 상황까지 함께 챙겨보시죠. 일단 7개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7개 기업들 가운데서는 메타만이 약보합권을 유지하면서 장세를 가져갑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오른 채로 마쳤는데요. 앞서 언급됐던 애플 가장 큰 상승폭을 가져갑니다. 3.2% 상승. 아이폰 17의 판매 개시가 시작이 됐죠. 9월 19일부터 판매가 시작됐는데 이전에는 판매량이 잘 안 나올 것이다 때문에 우려감 때문에 빠졌다면 판매 개시를 한 직후부터는 상승 탄력을 받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 장 브리핑 통해서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고요. 애플 뒤로 가장 큰 상승폭을 뿜은 건 이 두 번째 테슬라입니다. 2.21% 상승을 했네요. 추가적으로 어떤 이슈가 들려왔다라기보다는 목표 주가에 대한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베어드에서는 테슬라가 물리적 AI를 선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골드만삭스도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AI보다는 인도량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올해만 해도 상반기까지는 인도량 면에 있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인도량이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약간의 약한 상승폭을 가져갑니다. 0.24% 상승했는데요. 딥시크의 소식이 한 가지 더 들려왔습니다. AI 모델 훈련에 단 30만 달러도 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딥시크를 한 차례 흘려보낸 덕분인지 엔비디아의 상승폭은 제한될 뿐 하락폭이 나오진 않았다는 점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도 열어보시죠. 전체적인 증시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혼조세를 오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초록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난 미증시를 흔들었던 건 역시나 커져가고 있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더해서 금요일 날 나왔던 추가적인 이슈는 미중 협상이 좀 잘 재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왔고요. 이 때문에 지금까지 덜 오른 종목에 대한 상승분이 나왔다라는 하루라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애플의 상승분이 조금 더 두드러졌죠.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판매량 부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전에는 좀 많이 빠졌던 경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와 러셀 2000 지수는 좀 빠진 하루였고요. 그 외에 여타 종목군들이 좀 올랐던 하루였는데요. 닐 카시카리는 올해 0.25%포인트, 그러니까 25bp 인하가 2번 정도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점점 더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미중 정상회담이 10월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서 열릴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정말 협상이 잘 마무리되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한층 더 시장을 후끈하게 달아올렸던 하루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인 언급을 내놨죠. 무역부터 펜타닐,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틱톡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기에 대한 진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점도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기업 단으로 이슈 조금 더 체크해 보시죠. 시티뱅크에서는 인텔이 엔비디아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리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라는 우려감 섞인 시선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주들이 약간 약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론도 연이은 상승세를 뒤로하고 하락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가져갑니다. 틱톡에 대한 매각 소식이 나왔었죠. 협상이 진전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4%대 강세를 보였고요. 그럼 더 나아가서 전반적인 IB들의 의견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웰스파그 측에서는 경기 침체가 없다면 연말까지 은행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다소 낙관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한편 다른 의견을 가진 IB도 있습니다. UBS 측에서는 지금 현 시점 미증시가 과열 구간에 와 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약간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거래일 7개 기업 가운데서는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던 애플.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다음 장 통해서 체크해 보시죠. 역대 2위 상승률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점에서 역대 2위였을까를 풀어보면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을 출시하고 나서 지금까지 두 번째로 주가가 상승했다. 그리고 판매량이 좀 많았다라는 점이 애플을 좀 끌어올린 원인이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딱 17이 공개되고 그리고 갤럭시 엣지보다 더 얇다라는 애플의 새로운 에어 라인이 공개되고 나서 디자인이 별론데? 근데 AI 혁신도 없어? 너무 실망이다 라는 점에 좀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 개시는 조금 더 큰 이슈였나 봅니다. 판매 개시가 됐던 9월 19일 애플은 쭉 오르면서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장세를 가져갔습니다. 역대 아이폰 개시 중 두 번째 최대 상승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걱정이 좀 기우였나 싶습니다. 러시아에서 애플이 어떻게 좀 아이폰을 판매하고 있는지 이 현황을 볼 수 있는 사진 자료를 같이 갖고 왔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판매량이 좀 부진한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갖고 있는 한편 현황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 측에서도 러시아 같은 경우 경기 침체 사인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주문과 함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이번 새로운 신제품 라인을 사기 위해서 오늘 주문을 넣는다면 얼마나 좀 기다려야 할까요? 일단 좀 큰 틀로 나눠보면 신제품 에어라인 그리고 원래 있었던 프로 맥스 라인 기준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데이터에 의하면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주문을 해도 바로 받을 수 있을 만큼 물량이 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한편 아이폰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문을 해도 2주에서 3주 좀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량이 좀 많이 나가고 있고 인기가 폭발적이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이 때문인지 애플 측에서는 공급업체들에게 일반 모델 생산 라인을 최소 30% 정도 늘려달라라는 요청까지 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애플 소식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좀 확인해봐야 하는 인물이죠. 우리가 테슬라의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댄 아이브스를 찾듯이 애플의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이 인물을 찾아야 합니다. 거밍치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새로운 글까지 올렸습니다. 아이폰 17의 첫 사전 주문이 아이폰 16을 웃돌고 있다. 그러니까 전작 대비해서 더 나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AI 플랫폼이 없더라도 아이폰은 애플은 그만큼의 역할을 수행해내고 있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우려를 딛고 지금 현재는 판매 개시의 상승 탄력을 받아주고 있는 애플. 과연 앞으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전반적인 투자 전략까지 지금 바로 고민해 보시죠. 자, 이번엔 미국 증시의 핫한 종목들 확인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주말 동안 이슈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주 증시 한 줄 평을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남기시겠습니까? 예, 좀 전에도 이제 브리핑을 해주신 것처럼 예. 애플의 힘이 이제 세마녀가 춤을 춘다는 선물 옵션 만기일의 매물 우려도 극복해냈고요. 그다음에 원전,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로봇 이런 그 종목 장세의 파워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눈에 띄었던 이슈들도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셨죠? 네. 지금 그 4대 지수라고 하는 이제 러셀 2000까지 포함하면요. 그게 이제 지난 18일에 이제 금요일이 아니고 목요일장이었죠.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동반해서 이제 올렸는데 이때가 러셀 2000 지수가 2.5%나 급등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종목 장세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그 세만열의 날에 이제 그 매수 차익 잔고가 6조 3천억 달러에 달한다. 이게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면 이제 청산이 될 경우에는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런 우려를 말끔히 씻고 잘 넘어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이제 조금 그동안 투자하면서 느꼈던 거는 애플이 혼자서 강할 경우에는 시장의 지수 흐름은 그렇게 강하게 못 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애플이 이렇게 3%가 넘는 급등이 나왔다는 점에서 지금 지수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고 종목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증시에서 애플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었죠. 그런 만큼 당분간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고요. 자, 그럼 지난주는 어떤 핫한 종목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볼까 하는데 우선 애플에 대한 얘기 바로 한번 해보죠. 애플이 사실 아이폰 27을 출시했을 때는 시장의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했던 것 같은데 뒤늦게 주가의 반응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앞서도 잘 브리핑을 해주셨지만 지금 아이폰 17 공개 이전에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게 뭐냐면 기능의 혁신이 없었다. 예, 그래서 AI도 많이 빠졌다. 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뭐 판매를 시작했는데 중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쪽에서도 지금 구매를 하기 위해서 긴 줄을 서고 있다. 그리고 사전 주문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로이터에서는 지금 애플이 보급형 모델인 아이폰 17 생산량을 30% 이상 늘리라고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도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 마감 직전에 오히려 옵션 쪽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청산이 되지 않고 이게 롤오버가 되면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얘기가 이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중 무역 협상을 통해서 갈등이 완화되고 있다는 소식. 그다음에 아이폰 에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고요. 또 오픈 AI가 애플 기기의 조립업체인 럭시쉐어라는 기업하고 소비자 기기를 만들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뉴스도 상승에 힘을 실어주는 뉴스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차트를 통해서 본다면은요, 정말 저는 놀랍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246달러 이제 고점을 찍고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그 대형 투자은행들이 애플의 목표가를 240에서 266달러 정도까지 제시를 했었는데 최근에 티그레스 파이낸셜이라는 쪽에서는 305달러까지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주봉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상장 이후 최고가는 260달러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아까도 일봉 차트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거래량이 폭발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신고가 돌파는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추격 매수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들어가면 10% 정도의 수익을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좀 보유자는 수익 극대화 차원에서 보유할 수도 있겠지만 네. 신규 진입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아이폰 17과 관련해서 주변 분들 얘기 들었을 때 반응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이게 뭐 네. 디자인이 조금 촌스러워졌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판매량은 굉장히 강합니다. 역시 아이폰은 아이폰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두 번째 기업으로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테슬라도 대단합니다. 지금 400달러를 돌파하고 나서 계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계속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시죠? 저는 참 이 대표적으로 오버슈팅된 종목이 예. 테슬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역시 시장에서 놀라운 거는 일론 머스크를 뭐 맹신한다 그럴까요? 맹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엄청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막 급등하면서 여기 그 갭상승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도 밀리지 않는 이유가 네. 지금 베어드라는 투자은행, 베어드라는 쪽에서 이제 제시를 한 게 이제 테슬라는 더 이상 전기차 기업이 아니다라는 예. 얘기를 했고요. 물리적인 AI의 선두주자로 보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미래 가치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548달러까지 올렸어요. 그러면 대단하네요. 548달러면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30% 이상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너무 많은데 목표 주가를 상당히 높게 잡았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나왔던 이제 그 연봉 1조 달러 보상 패키지안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집중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로보택시 차량의 테스트가 시작되고 있는데 네. 애리조나주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테스트가 시작됐다. 그래서 미국 전역으로 차츰 확산돼 가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3분기 인도량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다. 라는 측면에서도 좋아지는데 지금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420달러를 넘어서 지금 432달러인데 여기서부터는 상승 탄력이 굉장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신다면 지금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갭상승이 나왔는데 십자형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은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상장 이후 최고가 역시 480달러대입니다. 그래서 네. 역시 근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는 그 선물 옵션 만기를 지나긴 했지만 사실 후폭풍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경계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빅테크도 좀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들면서 예. 지수와 좀 무관한 중소형주 스몰캡 쪽으로 순환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테슬라에 대한 얘기들까지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아이온큐를 들고 오셨는데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지금 주가 상승세가 놀라운 수준이죠. 어떻게 보고 계시죠? 지금 사실 그러니까 종목으로 움직였다기보다는 지금 네. 업종으로 움직였다고 보셔야 돼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모조리 다 급등했는데 지금 아이온큐는 미국 에너지부와 양자 궤도의 통신 기술을 개발할 것이다라는 정부기관과의 협력 호재 때문에 9월에만 지금 60%가 급등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저는 놀랍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여기 40달러대
정도부터 시작해서 71달러까지 급등했고요. 네. 이게 지금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에서 그런 거고요. 9월 달부터 한다 그러면 정말 60%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동반 몇 개 기업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에 지금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이런 자리에서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게팅 컴퓨팅도 여기서 보면 이런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여러 가지 호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역시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도 지금 상당히 강해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수익이 나신 분들은 절반 정도 익절해 놓고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일정과 함께 같이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9월 22일 월요일 날은 이제 로빈훗, 엠로빈, 엠코어 예. 같은 기업들이 S&P 500 지수에 새로 편입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세론 뉴스로 작용할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화요일에는 제조업 PMI 또 서비스 PMI 지수가 나오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고요. 네. 9월 25일에는 미국의 2분기 GDP, 그다음에 26일에는 8월 PC 가격 지수, 그다음에 9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되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빅테크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종목 장세니까 좀 상대적으로 못 간 쪽 네. 로봇이나 아니면 드론 관련주들, 그다음에 가상화폐 관련주들 이런 쪽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종목 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로봇과 암호화폐처럼 많이 안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